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오늘 장 마감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오늘 중국 소비 쪽 얘기하느라고 많이 놓치신 부분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될 법한 것이 오늘 수급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쪽 지수는 안정적으로 막판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0.12% 제한적으로 밀리면서 2602.43포인트 하락하지만은 그래도 2600선을 종가상으로는 지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1.2%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장 약간은 뒷걸음질 치지만은 그래도 위아래로 변동폭이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 0.24% 오르면서 911.19포인트 선 기록됩니다. 중국 소비 쪽에서 무더기 상한가 나옵니다. 현재 16종목 정도가 상한가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화장품 쪽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토니모리, 이츠한불, 한국화장품 제조, 화장품 가운데서 이렇게 뷰티스킨하고 코리아나도 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마녀공장,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렇게 화장품주들 모두 다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 알려드렸고요. 그 밖에도 롯데관광개발도 상한가, GKL은 20%가량의 급등세를 띠면서 카지노 쪽으로도 나란히 좋은 양상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를 마쳤고요. 주 초반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증시 안 좋다가 중반에 약간은 좀 바뀌는 모습을 나타내줬고 오늘은 또 양상이 바뀌죠. 지수는 제자리 걸음인데 중국 소비라는 큰 테마가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번 주는 하루하루 시장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리해보죠. 아시아 증시 동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영향을 다소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일본 증시 걱정을 하셨을 텐데 괜찮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올랐는데요. 게다가 탄력도 꽤 괜찮았습니다. 0.84% 오름세 나타내면서 32,473.65엔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앞서서 미리 좀 조정을 받아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일수적인 반등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 마치고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죠.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계속해서 좀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첨단 반도체,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 수출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고심이 깊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런 제재를 한 상황 가운데서 중국 증시는 좋지가 못합니다.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소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마감을 앞두고선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선전을 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나를 봤더니 에너지 쪽이 좋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그랬고 또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 미증시에서도 유가 오르면서 에너지주들의 강세였는데 이 중국 증시 내에서도 에너지 쪽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현재 지수는 0.2% 정도 오르면서 3,250선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아래로 0.2에서 0.3% 정도 제한된 변동성으로 거의 보합권 등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 쪽도 마찬가지로 0.02% 소폭의 상승 구간인데요. 보합권 내에서 눈치 보기 양상 펼쳐집니다.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밴드폭이 1314원에서 1319원, 5원 정도의 상당히 제한된 변동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장 마감 즈음에 원달러 환율이 재차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종가랑 거의 유사하네요. 30전 올랐습니다. 아주 소폭 올랐고요. 1316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어제 같은 상승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장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만길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잠잠하게 흘러갔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또 갑작스럽게 튀어 올랐던 섹터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내려갔던 섹터도 있습니다.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장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14% 소폭 하락이죠. 포인트로는 3.56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상으로 2600선은 지켜줬습니다. 2601.56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 하락 출발한 거래소였죠. 초반부터 2600선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서 저점을 2590포인트로 잡게 됐고요. 그리고 11시 구간에는 2600포인트로 터치하면서 고점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러다가 오후장 들면서 그 뒤로는 다시 한번 저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고점 부근까지 올려주면서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위아래 변동폭이 결국 10포인트 수준이었죠. 상당히 제한적인 변동만을 보여주다가 그대로 장을 마치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종가가 오늘장의 장중 고점이 됐고요. 2601포인트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자세였는데 외국인이 더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2,300억 원 이상,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형국이었습니다. 보시면 개인은 2,6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비슷했는데 하락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게 보험 업종이죠. 이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금리 상승과 또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자산 부실화의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주들 쪽에서 흔들리는 모습 나왔고요. 보험 업종 자체가 1% 넘게 내려가면서 가장 크게 내려가는 업종이었죠. 자, 그리고 증권 업종도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쪽도 비슷하게 1%가량의 낙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 전자 업종, 이쪽도 삼성전자가 역시 밀렸으니까 버티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0.8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운송장비가 0.7%, 전기가스가 0.6%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요. 섬유의복입니다. 섬유의복 업종, 오늘 이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강세가 나왔으니까요. 의류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했죠. 섬유의복 업종이 주요 업종 지수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78%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와줬고, 그리고 유통업종도 못지 않았죠. 역시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률 최상단에 위치한 업종 지수는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통업종 2.5% 올랐고요. 그리고 운수창고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맥락인데 중국발 호재로 역시나 이 중국 소비주 강세 속에 항공주들이 일제히 올라온 덕분이었고요. 운수창고 업종 그래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이 나란히 1.5%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발 악재를 만났죠. 잠시 후 특징주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우리 증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약세였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1.3% 내렸고요. 정확히 68,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SK하이닉스죠. 장중 낙폭을 이쪽은 사실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당히 줄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낙폭을 아예 다 줄였습니다. 고합에서 정확히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요. 종가는 118,500원, 어제장의 종가와 같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과 화학 쪽에서는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 그리고 LG화학이 0.6%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삼성 SDI 보시죠. 아래꼬리 좀 달았는데도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이쪽은 보시면 1.89% 하락 마감됐죠. 62만 2천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따로 보시면 오늘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실까요? 홀딩스 강보합이죠. 보합권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 종가상으로 60만원 회복 안 됐습니다. 59만 8천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은 소폭 내렸습니다. 0.8%대 하락으로 45만 2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장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오늘 딱히 빠진 건 아니지만 투톱의 변동폭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면 0.5% 소폭 올렸죠. 80만 2천 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입니다. 이쪽도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는데요. 0.7% 올리면서 15만 6,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도 보시면요.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는 소폭 내렸고 현대모비스 정도 확인해 보십시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업계 예상에 못 미친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장비 쪽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 줬는데 현대모비스의 낙폭이 오늘 좀 뚜렷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보시면요. 전장 대비 2.35% 내렸고요. 2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 주인공은 완벽하게 중국 소비주들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측에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중국의 단체 관광 계획을 맞이하게 되는 건 사드 배치 이후에 무려 6년 5개월 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오는 반가운 호재 이슈가 들려온 거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모조리 다 급등이었고요. 당연히 여행, 항공주들 이런 쪽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종목군들이 이 화장품과 면세, 카지노 바로 이쪽이었습니다. 그 종목들 종가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화장품이 가장 두드러졌죠. 이렇게 모조리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상한가를 속출시켰던 날이 정말 이례적인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반도체 낙폭을 여기서 다 받아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오후장까지 더 강해지면서 상한가 쏟아졌는데요.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리스트에 다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한국 화장품 이쪽부터 상한가 들어갔죠.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조까지도 급등세를 보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준 코스메틱, 이츠한불 그리고 토니모리까지 이렇게 모조리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에이블시에시나 코스맥스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2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눈에 띄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도 가보시면 강세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뷰티 스킨과 코리아나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이쪽 다 상한가가 기록이 됐죠. 마녀공장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가니티 코스메틱도 이렇게 상한가가 코스닥에서도 속출하는 모습. 화장품 종목 가운데서는 상한가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화장품뿐만 아니죠. 면세 종목들도 강세 종목들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호텔신라가 이렇게 강한 적이 많지가 않은데요. 17%대 급등했습니다. 86,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백화점이 15%대 급등세. 그리고 신세계도 9% 이렇게 크게 올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인데 JTC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쪽은 문봉 기록됐지만 나란히 16% 안팎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JST나 같은 종목도 모처럼 8% 가까이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카지노 종목들 가운데서도 요즘 들어서 카지노 종목들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했던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롯데관광개발 결국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13,350원에 장을 마쳤고요. GKL은 20%대 급등세죠. 15,900원까지 터치를 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쪽도 18%대 강세로 이에 못지않은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강원랜드가 3.8% 결국 결코 작지 않은 정도의 상승 탄력인데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강원랜드는 3.8% 올렸고요. 16,68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소폭이지만 이틀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25% 올렸고요. 포인트로는 2.31포인트 상승이죠. 오늘장 종가는 911.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봉톡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하락 출발하고서 장 초반에 899포인트로 저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을 금세 좀 줄여주고 정오쯤에는 910포인트를 뚫어내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죠. 그대로 오후장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변동폭발을 보여주면서 910포인트 전후에 횡보세를 보이다가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는데요. 역시 여기도 외국인의 매도가 뚜렷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982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은 120억 원 정도 순매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좀 홀로 뚜렷하게 사들였죠. 개인은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부터 가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에서는 에코프로 BM은 내렸고요. 에코프로가 뚜렷하게 상승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1.75% 하락으로 33만 7,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3.4%대 올랐습니다. 116만 6천원에 오를장 마치게 됐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의 DX가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오늘 1%대 좀 밀렸고요. 이런 가운데 LNF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상승 탄력 자체가 크지는 않는데 말이죠. 전장 대비 1.5% 올렸고요. 오늘장 22만 8천원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HLB까지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올리면서 7만 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이 1.34% 올렸습니다. 9만 9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 HLB도 0.97% 크게는 아니지만 올렸죠. 3만 1,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엔터주들 JYP 엔터는 하락이었고요. SM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다소 엇갈리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그리고 로봇이 부진했던 하루였죠. 반도체 낙폭은 또 상당했습니다. 코스닥 10종 상위의 반도체를 대표하는 HP, SP 이쪽이 급락이 나왔죠. 9% 넘게 밀렸습니다. 32,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로봇주 대장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3.3% 밀렸습니다. 13만 8천원에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가 튀어오른 것과는 정반대로 이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움츠러들면서 희비가 좀 명확하게 교차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9일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라고 밝히게 된 건데요.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개 분야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등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주가 흐름이 약화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오늘 일제히 좀 밀렸습니다. 거래소 종목들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시면요. KC텍 그리고 드림텍까지 5% 밀렸죠. 미래산업까지도 마찬가지로 5%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좀 뚜렷하게도 나타났는데 원익 IPS 확인해 보실까요? 이쪽 낙폭이 가장 좀 컸습니다. 이쪽은 사실 아쉬운 실적까지도 함께 타이밍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 오늘장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죠. 원익 IPS 10% 넘게 밀렸습니다. 3650원까지 내려갔고요. HPSP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못지않게 9% 이렇게 급락했죠. 그리고 SNS텍과 제너셈 6%대 나란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PSK와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6%대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